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은 귀화라는 과부였는데 젊고 무척 아름다웠지요. 귀화는 양귀비도 울고 갈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아, 이복의 복칠이 우리 마을에 양귀비가 왔다는 것이야. 아니, 양귀비가 뭐여? 양귀비는 저리 가라더구먼. 자네는 귀화 씨를 본 것이야? 아, 그럼 보았지. 하루 종일 귀화아씨 담장앞만 쳐다보고 있었구먼. 아, 그런디 말이여. 아씨는 안개처럼 나타나서 구름 타고 다니는 듯 했구먼. 아니, 안개처럼 나타나서 구름 타고 다닌다는 게 뭔 말이오? 귀신이란 말이오? 아, 이 사람아, 그만큼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는 것이지. 춘식이와 복칠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과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칠이하고 헤어진 춘식이가 집에 와보니 진사나리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는 것이었지요. 날이 들으셨습니까요? 우리 마을에 양귀비가 왔다는구먼요. 머슴 춘식이가 담배 피고 있는 김진사를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웬 양귀비 타령이냐? 아, 엊그제 우리 마을에 한양에서 홀로 사는 과부가 이사를 왔는데 미모가 아주 끝내준다 합니다요.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양귀비라 부른단 말이냐? 아, 복칠이가 실제로 보고 와서는 양귀비 뺨친다고 했구먼요. 김진사는 춘식이 말을 듣고 춘식이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를 지나던 김진사는 마을 안악들이 나누는 양귀비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지요. 아, 풍산댁 한양에서 내려온 과부 이야기 들었지? 아, 저 무엇이냐? 아, 맞다. 그 양귀비 같이 생겼다고 했지 아마? 아, 그러게 말이여. 마을 사내들이 과부 얼굴 한번 보려고 난리도 아니라는구먼. 안성댁도 조심여. 서방 잃고 후회하지 말고 외양간부터 단단히 고쳐놓더라고. 김진사는 우물가에서 물드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양에서 내려온 과부가 점점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통이 있다 보니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없었지요. 우물을 지나 연못가 정자에 다다른 김진사는 먼저 나와 있는 박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박첨지, 자네 들어는 보았는가? 이 마을에 양귀비가 왔다는 말을. 아니, 당나라 현종 후궁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말인가? 아, 이 사람, 죽은 당황제 후궁이 어찌 우리 마을에 온단 말인가? 그만큼 천하절색이란 말이지. 아니, 정말 그 정도란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양귀비라 할 정도란 말인가? 김진사에게서 양귀비 이야기를 들은 박첨지는 한양에서 이사온 과부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양귀비라 부르는지 안 보고는 못 베길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박첨지는 한양에서 이사온 과부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안방문이 열리고 웬 선녀같이 아리따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오셨는지요? 귀화를 본 박첨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어디가 아프세요? 한참 만에야 제정신이 돌아온 박첨지는 상황이 수습되질 않았습니다. 변소간이 어디요? 어서 급하구려. 박첨지는 왠지 천하절색 아리따운 귀화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변소관으로 주랭랑을 쳤지요. 그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볼 요량으로 찾아왔다가 너무 아름다운 미모에 눈이 부셔 눈뜨고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변소관으로 들어간 박첨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 변소관을 나왔지요.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초면에 미안하게 되었소. 아침에 먹은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소이다. 그나저나 이리 보니 소문대로 참으로 미인은 미인이시구려. 박첨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마을에 새로 이사 왔다 하여 내 이것 좀 가져와 봤소이다.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요?
아,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하동에서 올라온 녹차요. 아주 귀한 차이지요.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리다. 박첨지는 서둘러 귀화집에서 나왔습니다. 귀화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도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첨지는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내 살다 저리 아리따운 여인은 처음이구먼. 도무지 사람이라 보긴 너무 눈이 부신 게 아닌가? 박첨지는 다시 또 궁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핑계로 귀화 부인을 찾아갈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연중 행사인 단오제가 열리는 날이었지요. 행사가 한참 무르익어 갈 쯤 강강수월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인들 속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귀화 여인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양에서 내려온 귀화 여인이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지요. 마치 까마귀들 속의 백로처럼 말입니다. 아니,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인이 아닌가? 연못가 정자에서 술을 한잔하며 강강수월래를 감상하던 사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사또 자네는 아직 보지 못한 게로구먼. 아니, 그럼 박첨지 자네는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단 말이가? 아, 그럼 알고 있고 말고. 저 여인이 얼마 전 한양에서 내려온 귀화라는 과부일세. 아니, 그럼 저 여인이 그 양귀비라는 여인이란 말인가? 한양에서 내려온 과부가 양귀비 같다는 말을 들어 궁금했던 김진사도 귀화를 눈앞에서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네. 나는 벌써 일면식이 있었지 않았겠나? 어허, 말로만 듣던 그 양귀비가 바로 저 여인이었구먼.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아니, 저리 예쁜 미인이 무슨 일로 우리 마을로 내려왔단 말인가? 아, 그야 속사정을 어찌 알겠나? 내려올 만하니까 내려온 게 아니겠나? 어허, 우리 마을에 양귀비 같은 미인이 두 번씩이나 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사또와 김진사는 귀화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 침 좀 그만 흘리고 내술이나 한 잔 받게나. 저 여인은 이미 내가 찍어 놓았네. 그러니 딴 생각들이나 말게나. 연못가 정자 위에서 사또 김진사 박첨지는 온통 한양에서 내려온 귀화 여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귀화에게 관심이 생긴 김진사는 어느 날 큰 맘 먹고 귀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아리따운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연못가에서 봤을 때보다 가까이서 보니 훨씬 더 미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까지 떨리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한양에서 새로 이사 왔다 하여 내 이것 좀 가져와 봤소이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하는 꿀이요. 아주 귀한 꿀이지요. 아이고 나리, 이리 귀한 꿀을 다 가져오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까진 없소. 매년 우리 집에 들어오는 꿀이니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구려.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마당에 세워놓을 참이요? 김진사 말에 귀화도 흠칫 놀랐습니다. 여인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안방으로 들여달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꿀단지까지 직접 들고 찾아온 김진사에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잠시 들어오시지요. 귀화는 김진사에게 손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안방에 들이고 박첨지가 가져온 차를 대접해 주었지요. 어허, 차맛이 참으로 좋구려. 헌데 서방은 없는 것이요? 김진사 말에 귀화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훌쩍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김진사는 당황하여 얼른 손수건을 꺼내 귀화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귀화 옆에 바짝 다가선 김진사는 귀화에게서 나는 향내가 코끝을 자극하는 것이었지요. 미안하구려. 내가 눈치 없이 물은 것이로구려. 아니옵니다. 그저 너무 일찍 떠나간 서방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을 뿐입니다. 내 다시는 서방에 대해서 묻지 않겠소. 그러니 용서하시구려. 어느새 김진사는 귀화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진사의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그새 김진사는 귀화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리, 안에 계십니까요? 한참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머슴 춘식이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얘까지 찾아온 것이냐? 얼른 나와봐야겠구먼요. 김진사는 춘식이 말에 뭔 일이 있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김진사가 밖으로 나오자 춘식이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나리, 사또께서 오늘 저녁은 기생집에서 한잔한다고 그리로 오라고 하셨구먼요. 그러느냐,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구나. 김진사는 사또가 오라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 부인, 오늘은 내 가볼 곳이 있으니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구려. 김진사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춘식이가 조금만 더 늦게 찾아왔어도 제대로 일을 치러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김진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화의 집을 나와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박첨지도 와 있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자네는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겐가? 내 오면서 자네 집에 들렸는데 자네는 집에 없더구만. 아, 오래간만에 잠시 마실 좀 다녀왔네. 김진사는 박첨지가 귀화 부인을 찍어놨다 했으니 귀화 부인 집에 다녀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최 부자 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 이제 도장 찍을 일만 남았네. 아, 그 도장 이야기는 벌써 달포 전에 한 말이 아닌가? 아, 최 씨가 그냥 최 씨인가? 고집이 황소 고집이 아니던가. 이제 덫에 꼼짝없이 걸렸으니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것이네. 천석지기 최신의 땅이 넘어오면 자네들은 각각 3할일세. 아니 그럼 사또 자네는 또 사할이란 말인가? 아, 이보게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수습을 하지 않나? 그러니 당연한 게 아닌가? 뭐 3할이든 4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석군 최부자에게서 땅을 빼앗아 온다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그러니 배분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네. 세 사람은 천석군 최부자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군 최부자의 땅을 한 입에 털어먹을 심산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가 춘식이에게 물었습니다. 춘씨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최부자가 도장을 찍는 것이냐? 아, 그렇습죠. 진사나리가 시키는 대로 이놈이 손을 제대로 써놨습니다요. 그래, 알았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놈도 한몫 단단히 챙겨줄 것이니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느니라.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한편 박첨지는 귀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찾아가서 얼굴만 한 번 보았지 손 한 번도 못 잡아본 것이 무척 아쉬운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날이 밝자마자 박첨지는 귀화를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귀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박첨지는 아리따운 귀화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인에게 긴히 드릴 말이 있으니 잠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하동록차도 가져오고 벌써 두 번째 찾아온 박첨지를 귀화는 매몰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잠시 들어오시지요. 귀화는 박첨지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첨지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말하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여인 혼자 산다는 것이 힘들지는 않소. 처음은 많이 힘들었으나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덜 힘이 듭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오시오. 그럼 평생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이 해드리리다. 조금만 있으면 내게도 한양부자 못지않는 재물이 생기니 귀화 부인도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오. 호호, 그렇습니까? 박첨지께서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 그럼 좋은 일이 있다마다요. 부인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평생 호강하면서 살 것이오. 박첨지 말에 귀화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평생 호강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만 같았지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봅지요. 박첨지 나리께서 저를 그리 생각해 주시니 소첩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여 박첨지 나리의 마음을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고리를 제게 벗어주시지요. 허허, 부인이 그러하다면 내 저고리가 문제겠소. 필요하다면 속것도 벗어주리다.
아니옵니다. 저고리여야만 제가 박첨지나리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고리만 주시면 되옵니다. 박첨지는 입이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저고리를 벗어 주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첨지는 기분이 좋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최부자의 땅을 빼앗고 천하절색 양귀비까지 얻게 되었으니 하늘을 날 것만 같았지요. 한편 김진사도 귀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다가 며칠 후 귀화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진사나리. 자, 오늘은 내 긴이 할 말이 있소이다. 그러니 잠시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김진사는 귀화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오늘은 중히 할 말이 있소이다. 할 말이 무엇인지요? 부인 어떻소? 내게 오시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큰 재물이 생길 것이오. 그럼 부인은 대궐 같은 집에서 평생 호강하면서 살게 될 것이오. 호호 그렇습니까? 김진사께서 저를 그리 생각해 주시니 소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생애 부인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나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게요. 진사나리 마음이 정그러하시다면 제게 저고리를 벗어주시지요. 그리하면 제가 진사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하, 정말 그리해 보시겠소? 부인이 날 생각하며 고심해 보겠다는데 그깟 저고리 하나 못 벗어주겠소. 그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구려.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부자 땅이 손에 들어오고 천하절색 양귀비까지 얻게 되었으니 세상을 모두 얻은 것만 같았지요. 한편 달포가 지나자 박첨지는 귀화가 어찌 생각했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귀화를 먼저 찾아갔지요. 어서 오시오 첨지나리. 그래, 생각은 충분히 해보았소. 생각이야 충분히 해보았지요. 박첨지는 귀화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첨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방 한쪽 벽에는 김진사의 저고리가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곳에 김진사가 다녀간 것이요? 박첨지 말에 귀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진사 옷이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귀화는 얼른 김진사 옷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박첨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이었지요. 박첨지는 귀화를 세 번째 찔러보러 왔다가 못 볼 것을 봐버린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박첨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명 귀화는 자신이 찍어놨다 말했거늘 어느새 김진사가 다녀간 것이었지요. 그것도 저고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깊은 관계까지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첨지는 귀화에게도 화가 났지만 김진사에게는 배신감마저 들었지요. 아니, 김진사 이놈이 나를 배신하고 감히 귀화 부인을 탐내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야. 내 분명 내가 찍어놨다 말했거늘 평생지기 친구를 이리 배신한단 말인가? 박첨지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친구로 삼아온 김진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최부자 땅을 눈앞에 두고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박첨지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최부자 땅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참기로 하였답니다. 한편 김진사도 달포가 지나니 귀화의 생각이 무척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별도 오기 전에 귀화를 찾아갔지요. 오셨어요 진사나리. 그래, 생각은 해보았소. 김진사는 귀화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귀화의 방에 들어간 김진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귀화 방에는 사또의 옷이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사또마저 귀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사또가 부인을 찾아온 것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치우질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지요.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화가 나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최부자 땅을 손에 넣고
천하절색 양귀비 같은 부인과 한평생을 같이 하려 하였는데 사또 때문에 김진사의 꿈이 깨져버린 것이었지요. 아니, 사또 이놈이 내 뒤통수를 이리 칠 줄이야. 평생을 친구로 살아왔건만 어찌 내가 찍어놓은 여인을 탐낸단 말인가. 김진사는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땅 거사를 눈앞에 두고 이를 그르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김진사는 최부자 땅을 손에 넣을 때까지 내색을 하지 않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머슴 춘식이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사날이 기별이 왔습니다요. 금일중으로 최부자께서 도장을 찍겠다 하셨구먼요. 그러느냐? 그럼 어서 준비하거라. 그리하여 김진사는 춘식이를 앞세워 최부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진사. 그래, 결정을 했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하시었소. 자, 이것은 10만 양짜리 어음 10장이요. 최부자는 김진사가 내민 어음 10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봐라, 이 집사. 네가 한번 살펴보거라. 이 집사는 최부자에게서 어음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어음은 진성이 틀림없습니다요. 그럼 내 도장을 가져오너라. 그리하여 최부자는 거래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천석직이 땅을 100만 양에 넘기는 것이었지요. 축하드리오, 최부자. 이제는 남은 평생을 놀고 먹으며 편히 사시면 되겠소. 고맙소이다, 김진사. 이리 큰 돈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었소. 거래문서와 땅문서를 받은 김진사는 최부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박첨지와 사또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잘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잘 된 것인가? 방문을 들어선 김진사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도장도 받고 땅문서도 받았네. 그런데 땅문서를 내놓기 전에 내 할 말이 있네. 아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말인가? 어찌 사또 자네는 내 여인을 탐하였는가? 아니, 자네 여인을 탐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네가 귀화 부인을 탐한 게 아닌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구먼. 내가 갔을 때는 박첨지 옷이 걸려 있더구먼. 그러니 박첨지가 부인을 먼저 탐한 게 아닌가? 아니, 내가 무슨 부인을 탐했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갔을 때는 김진사 옷이 있더구먼. 참으로 너무들 한 것 아닌가? 내 분명 말하지 않았나? 희화 부인은 내가 찍어놨다고. 헌데 자네들이 뒤에서 그러면 쓰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나는 형조정랑 최두엽이다. 내 놈들의 도를 넘는 범법 행위로 모두 추포한다. 이보시오, 형조정랑. 내가 무슨 혐의가 있어 나를 추포한단 말이요. 내 놈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형조에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여봐라, 이 자들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거라. 갑자기 사또와 김진사, 박첨지는 추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에 있는 형조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려와 취조를 받기 시작하였지요. 김진사, 순순히 자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더 잘할 것이 아니요.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사지가 멀쩡해서 나가진 못하는 곳이요. 아니,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 그런단 말이오.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고신을 시작하겠소. 여봐라, 이자의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고신을 시작하거라. 형조의 마당에서는 비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고신이 시작되었지요. 그래도 김진사는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조정랑이 김진사 앞에 어음을 꺼내놓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내 놈들의 진성어음이고 이것은 내 놈들이 만든 가짜어음이니라. 이래도 자백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보시오, 형조정랑. 그 가짜어음이 우리가 만들었다는 증자가 있는 것이오. 내 놈이 글이 나올 줄 알았느니라. 여봐라, 이리 드리거라. 그러자 김진사 머슴 춘식이와 최부자 머슴 복칠이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자세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김진사 머슴 춘식이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맞구먼요.
이 가짜 어음은 김진사 나리가 필사쟁이를 시켜서 만들었구먼요. 춘식이 말이 맞습니다요. 땅 거래가 끝나면 지한테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구먼요. 아니, 내놈들이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필사쟁이도 데려오거라. 맞습니다요. 저분이 맞구먼요. 그러자 필사쟁이도 김진사를 지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거짓이 통하지 않자 김진사는 통곡을 하는 것이었지요. 자, 이제 순순히 자복을 해보거라. 그러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김진사는 순순히 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첨지와 사또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사또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던 김진사는 사또가 저지른 옛날 사건까지 전부 까발렸습니다. 그리고 박첨지에 대한 비리도 모두 까발려 버렸지요. 그러자 사또도 김진사가 자신의 비리를 전부 까발렸다는 것을 알고 사또도 김진사의 비리를 전부 까발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비리를 죄다 까발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세 사람이 각각 저지른 사건만 해도 수백 건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양귀비라는 여인을 내놈들이 겁탈하지 않았느냐. 김진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형 조정랑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해봤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질문했을 것이라 생각한 김진사는 이 또한 순순히 자백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박첨지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요. 나는 그저 따라만 갔을 뿐이요. 취조하는 형 조정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자백에 사또와 박첨지도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또와 김진사, 박첨지는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부정부패로 썩어있는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임금의 엄영하에 본보기로 처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지요. 세 사람의 처결이 모두 끝나자 형 조정랑은 한양 변두리 어느 작은 기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거라 고생했다. 어서 오셔요, 형님. 한양 변두리 작은 기와 집에는 귀화와 춘식이가 와 있었습니다. 누님, 춘식아, 이제야 모두 끝이 났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원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귀화와 형 조정랑 춘식이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삼남매가 이 사건에 뛰어든 것은 20년 전의 일 때문이었지요. 20년 전 삼남매가 어린아이였을 때였습니다. 삼남매의 어머니는 몰락한 양반집의 셋째 딸이었는데 천하절생 미인이었지요. 당시에도 양귀비가 환생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탐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남매 어머니는 부잣집 양반 도령이 아닌 가난한 양반 자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양가 모두 혼인을 반대하다 보니 두 사람은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어느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작은 초가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무척 행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 속에서 두 사람은 삼남매를 낳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마을 청년들이 겁탈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훗날 한 사람은 사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진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첨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부인이 숨을 거두자 정신이 미쳐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헌데 둘째는 어찌하여 최부자의 눈에 띄었고 최부자가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부자는 둘째를 한양으로 보내 공부를 시킨 것이었지요.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 둘째는 형 조정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최부자는 둘째 형 조정랑을 불렀지요.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흩어진 너의 형제들을 찾고 부모님의 한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최 부자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 아픈 과거를 알게 된 둘째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누나와 동생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에서 기생으로 있는 누님과 김진사 댁에서 머슴으로 있는 동생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만난 삼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를 찾아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구나. 형님, 저도 형님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형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구먼요. 누님 그리고 춘씨가 이제 우리는 떨어지지 말자꾸나.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님의 한을 우리가 풀어드리자꾸나. 그렇게 하여 삼남매는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귀화는 기생집을 나와 사또와 김진사가 있는 마을로 내려간 것이었지요. 사또와 김진사 박첨지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이다 보니 관계가 무척 두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자가 있어도 서로를 감싸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을 게 뻔했지요. 그리하여 귀화의 역할은 세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서로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세 사람을 중재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막내 춘식이의 역할은 김진사에게 믿음을 얻어 김진사의 수족 같은 역할이었지요. 그리하여 김진사의 결정적인 증자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 조정랑은 증자가 확보되면 일망타진하는 역할을 맡았지요. 그렇게 삼남매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20년 전 부모님의 원수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힘든 일을 해내었구나. 이리들 와보거라.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최 부자는 삼남매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양부모를 잃고 2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해온 남매들이 최 부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귀와 춘식이도 내 양녀 양아들이 되거라. 아니 아버지 진심이옵니까? 그렇단다. 내 그동안 자식이라곤 수양아들 너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자식이 둘이나 더 생기니 이 얼마나 좋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아버님. 둘째 형 조정랑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살아온 누님과 동생을 만난 것을 넘어 그것도 최 부자의 양아들 양녀가 되었으니 꿈을 꾸는 것만 같았지요. 그리하여 막내 춘식이는 이름도 개명하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화도 신부 수업을 받아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 혼인을 하였지요. 그렇게 삼남매는 지난 20년의 가슴 아팠던 기억을 잊고 새로이 행복을 찾아갔답니다. 옛말에 인목낙로 아목유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뜻이지요. 사또와 김진사 박첨지는 20년 전 저지른 잘못 때문에 20년 후가 되어서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삼남매의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는 정신병자가 되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삼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갖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말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 훗날 자신은 반드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